안녕하세요. 2008년 8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전 재산이 바닥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3번의 발사 실패로 회사 문을 닫기 직전이었고 그의 은행 계좌에는 딱 한 번의 발사 비용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 번이 실패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우주 산업의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는 전 세계 로켓 발사 횟수의 절반 이상을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시간을 조금 되감아 보겠습니다. 2002년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처음 세웠을 때 우주산업은 철저하게 정부의 영역이었습니다. 로켓 하나를 만들려면 나사나 러시아 연방우주국 같은 거대 기관이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야 했고 그 돈의 대부분은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사용됐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뉴욕에서 런던으로 날린 뒤 도착하자마자 비행기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봤습니다. 재사용하지 않으니 비싸고 비싸니 자주 못 쏘고 자주 못 쏘니 기술이 늘지 않는다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는 이 고리를 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시작은 초라해도 너무 초라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첫 로켓 팰컨 1은 태평양의 작은 섬 콰절레인 환초에서 3번 연속 폭발했습니다. 첫 번째 발사는 연료 누출로 25초 만에 추락했고 두 번째는 연료 탱크에서 화재가 났으며 세 번째는 1단 로켓과 2단 로켓이 분리되는 순간 충돌했습니다. 3번 모두 지구 대기권조차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는 딱 한 번의 기회만 남아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28일 팰컨 1의 네 번째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스페이스X 직원들은 발사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로켓은 1단계를 성공적으로 분리했고 2단계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팰컨 1은 지구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직원들이 울면서 서로를 껴안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날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로 꼽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그로부터 8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2015년 12월 팰컨 9 로켓이 임무를 마치고 발사대로 돌아와 수직으로 착륙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로켓이 스스로 날아와서 발 위에 서듯 정확히 착지하는 모습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 처음엔 영상을 역재생한 것이라고 착각할 만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인류가 로켓을 만든 지 6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것을 해낸 적이 없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숫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팰컨 9 로켓 한 기의 제조 비용은 약 7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이 로켓을 최대 20번 이상 재사용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쏘고 버리던 로켓을 20번 쓴다면 발사당 비용은 단순 계산으로 20배 넘게 낮아집니다. 비행기가 한 번 비행 후 폐기되지 않고 계속 날 수 있는 것처럼 로켓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혁신은 발사 빈도에서 더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2013년 스페이스X는 1년에 단 2번 발사했습니다. 2023년에는 96번을 발사했습니다. 열흘에 한 번꼴로 로켓을 쏘아 올린 셈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 정부와 유럽 우주국, 러시아, 중국을 모두 합쳐도 스페이스X 한 곳의 발사 횟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속도의 핵심은 실패를 기록하고 즉시 반영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폭발한 로켓 데이터를 성공의 재료로 쓴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로켓이 터질 때마다 수천 개의 센서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엔지니어들은 그 데이터를 다음 설계에 즉시 반영합니다. 전통적인 항공우주 기업들이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년간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는 동안 스페이스X는 실제로 터뜨리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스타쉽 이야기입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만들고 있는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입니다. 높이가 약 120m, 아파트 40층 건물을 세워놓은 것과 같은 크기입니다. 엔진은 무려 33개가 동시에 점화됩니다. 이 로켓 하나가 만들어내는 추력, 즉 밀어올리는 힘은 세턴-V 로켓보다도 강합니다. 세턴-V는 인류를 달에 보낸 아폴로 프로그램의 로켓입니다. 스타쉽은 2023년부터 시험 발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사는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이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2024년 10월 스타쉽의 4차 시험 비행에서는 사상 최초로 슈퍼헤비 부스터, 즉 로켓의 1단 추진체가 발사탑의 기계팔에 그대로 잡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중에서 돌아온 60m짜리 철덩어리를 집게로 짚듯 잡아챈 이 장면은 세계 곳곳의 과학자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사실은 이 기술의 최종 목적지는 지구 궤도가 아닙니다. 화성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설립 목표를 처음부터 하나로 못 박았습니다.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것, 지구 하나에만 의존하는 인류는 소행성 충돌 하나, 핵전쟁 하나로 멸종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두 번째 후보지입니다. 평균 거리는 약 2억 2천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도 12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스페이스X의 계획은 스타쉽 한 기당 100명의 승객을 태워 화성으로 보내고 이 발사를 수천 번 반복해 2050년까지 100만 명이 화성에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계획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 역시 스타쉽을 달 착륙선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인류가 50년 만에 달에 다시 발을 딛는 그 역사적 임무의 마지막 단계를 스타쉽이 담당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꿈 뒤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대한 물음표들이 남아있습니다. 화성까지의 여정은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우주 방사선, 즉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인간의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이 방사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 수준으로 얇고 기온은 평균 영하 60도입니다. 산소도 없습니다. 인간이 정말로 화성에 도시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아직 아무도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것은 로켓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주는 정부만의 것이라는 고정관념, 실패는 수치라는 항공우주 문화, 로켓은 한 번만 쓴다는 60년의 상식,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텍사스 남부 스타베이스에서는 다음 스타쉽이 조립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두 번째 행성에 첫 발을 내딛는 날을 향해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주는 언제나 인류에게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언제나 그 단어를 연료 삼아 더 멀리 날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놀라운 우주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